조은현 변호사님이 말씀을 계속 하셨었는데요. 탄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다 기회를 달라고 하셨어요. 먼저 변호사님께 전해드리는 걸로 하지만 네 분의 공정한 발언을 위해서 1분에서 2분 정도로 제가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 제가 여기 네. 출연한 김에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네. 지금 이대로 변론 재개를 받아주지 않고 네. 탄핵을 심판을 이제 결정을 하면 그 네. 명백한 위헌입니다. 그 네. 명백한 위헌입니다. 그 네. 명백한 위헌입니다. 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적법 절차 위반은 네. 소송 요건 구비가 안 됐다고 주장을 했고요. 네.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는 대통령 대리인단하고 그건 합의 사항이다. 네.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 논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대로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네. 자, 일단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대로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일단 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대로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변론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강력한 있습니다. 근거 한 가지만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그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저희들 대통령 대리인단 중에 이중환 대표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그 제2차 변론 준비 기일 12월 27일 작년 2016년 12월 27일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님께서 이 사항은 법무부 해신도 네. 국회 자율권 이름으로 별 문제 없다. 네. 이런 회시도 왔고 이러서니 그냥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자라고 강권을 했어요. 강권을 했어요. 네. 강권을 했어요. 네. 그때 이제 이 대표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대통령님 피청구인한테 직접 여쭤보고 답변을 주겠다. 이런 네. 식의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해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예, 이런 식으로 주장을 네. 했는데 그것은 대통령님의 서면 합의 사항을 직접 서면으로 합의돼야 네. 자기 소송 요건을 포기한 것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예, 지금 그런 점이 대통령 본인도 없고 네. 그것을 명백히 밝히고 처리를 네. 해야 그게 재판의 성결 요건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론 주제 측은 저희가 조금 생경합니다만 대리인단 내부의 문제이지만 이 그렇기도 적법 절차. 하고, 아니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저희가 뭐 적법 절차에 관해서 여기서 논할 건 아니고요. 네. 적법 절차는 아마 헌재 재판관들이 이제 그 부분을 평의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어찌 됐든 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주장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헌재 재판관들이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저는 뭐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고 네. 다만 기자 출신으로서 제가 탄핵에 아마도 인용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라는 점 여기서 분명히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이제 좀 특검 오늘 기자회견도 하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저희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뇌물을 받는 데 있어서의 공모가 있었다라는 주장이었었습니다. 433억 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서요. 자, 먼저 대리인단 그리고 탄핵 반대 입장에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저도 우리 최병문 국장님처럼 뭐 이렇게 네. 뭐 찬성 반대 이렇게 진영으로 나눠서 이렇게 뭐 각 세워서 토론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제가 네. 나왔는데 특검 수사가 뭐 460억인가 이렇게 그 또 두 방향에 200억씩 해가지고 뇌물죄라고 이렇게 네. 아주 그 점을 찍어가지고 지금 그 발표를 했는데 제가 비법률가이지만 말이죠. 네. 뇌물죄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국어사전, 뭐 법률사전 다 그 들여다봤더니 그 핵심이 그거더라고요.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성립이 돼야 되는데 네. 대가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이 문제 때문에 구속돼 가지고 수사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일관된 얘기는 대가는 없었고 오로지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 네. 그게 또 어떻게 얘기하면 강요가 되는데 강요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을 낸 거지 어떤 대가성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뭔가 특검이 논리적인 모순에 빠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뇌물죄로 이렇게 그렇게 방점을 찍은 게 너무 좀 무리한 수사가 아닌가 발표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네. 이에 대해서 지금 반대 입장을 얘기해 주실 수가 있나요? 김성환 평론가요?
지금 뭐 강요가 있어서 돈을 낸 것이지 네. 뭐 그 어떤 대가성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대가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안종범 수석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을 대통령이 왜 지시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시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른바 이제 삼성의 3세 경영을 통해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작업에 대통령이 왜 거기에 개입을 하겠습니까? 개입을 할 이유도 없고 기업이 기업 자율성을 가지고 시장 원리에 맞게 그걸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그걸 지시할 이유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지금 쟁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을 누가 만들었느냐. 잠시 뒤에 그 여쭤볼게요. 뭐 이런 부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 지갑론이냐. 이제 이 두 가지인데 공동 지갑론에 이제 삼성의 합병 작업이 거기에 대가성으로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이제 앞으로 토론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대가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언급이 되어 왔다는 사실 하나만 좀 확인을 좀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재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드릴게요. 네. 대가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양 당사자가 있는데 지금 대가성으로 나타난 게 안종범의 수첩입니다. 수첩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돼 있는데 대통령 뭐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 건 없고 국익의 차원에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다. 이게 원론적 입장이고 그 당사자가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본인이 우리 그 거래한 거 아니고 네. 그냥 저 K스포츠 미르재단이라는 그 어떤 재단이 출범하는데 대통령이 돈을 좀 세게 내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냈다. 이겁니다. 대가라는 얘기를 한 당사자가 얘기를 전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특검이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넣어서 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게 분명히- 근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측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네. 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첩에 깨알같이 적어놨단 말이죠. 거기에 자기 의견을 적은 거는 없다고 일단 검찰에서 특검에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있는 박 대통령의 지시가 결국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그 어떤 그 최순실 씨를 지원한 데 대한 대가가 아니냐. 이제 특검은 이렇게 본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물론 법정에 가서 판사가 내겠지만 현재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나 그다음에 뭐 운전기사, 그러니까 최순실 씨 운전기사나 아니면 고영태 씨 증언이나 이제 옷감 뭐 이런 거 등등과 관련해서 네. 그런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 뇌물공여 혐의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그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물론 법정에 가서 그대로 뭐 받아들일 가능성은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점으로 봐서는 뇌물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보다 상식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여기서 대리인단 조원영 변호사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그리고 재단에서 어떻게 최순실 박 대통령이 엮여 있는지가 결정적으로 나왔던 단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인데요. 재단 문제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희의 이슈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답변. 네, 변호사님. 지금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결국은 대통령 퇴임 이후 그리고 최순실 씨와의 공동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대리인단 입장이 어떤 건지요? 네, 뭐 대리인단 저는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니까 이 네. 특검 발표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은 사실 없어요. 네. 그건 이제 유영아 변호사가 네. 담당하고 있는데 좀 전에 이제 세 분 말씀하신 거를 제가 쭉 들으면서 네.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는 게 네. 상대방 패널도 법조인이 나왔어야 돼요. 아, 네. 예? 왜냐하면 제가 말 한마디 실수 잘못하면 네. 시청자 자극하고 네. 여기 계시는 패널 분들 욕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마치 언론이 똑같거든요. 네. 지금 특히 언론인들 나오시고 교수님 법학 전공 안 하신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국민 눈높이 수준에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특검도 그 수준에서 수사를 했고 발표하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재판에 가서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 네. 피의사실 공표죄예요. 특검 자체가.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굉장히 외람되지만 전문 법조인이 아니므로 네. 제가 법조인 측면에서의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네, 네.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국민 눈높이에 감성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박영수 특검이 특검 기간이 짧아서 국민들 제가 판단할 때는 전체 국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탄핵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 예? 네. 해석을 좀 보태면 그런 부분에 눈높이에 충족을 못해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뭐 눈물 네. 그런 것까지 기자회견 중에 보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침묵하는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께 물어보시면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런 기소입니다. 자, 첫째, 형법은 재형법정주의입니다. 그 뇌물죄, 그래서 저는 아쉽다는 말이 법률가가 나왔으면 경제적 공동체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일단 네. 나와 있지도 않은 그런 그 개념을 써서 언론 플레이를 했고요. 네? 두 번째, 그리고 비록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지탄 받아야 될 일이라도 그 법적인 거는 굉장히 엄격한 구성 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것을 뭐 제3자 뇌물죄니 아주 무리한 그런 수사. 그리고 이재용 회장도 국민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공정한 부분은. 그분이 죄가 있다고 치더라도 과연 구속될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영장 2번 청구했어요. 첫 번째 뭐 특별히 2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별도의 더 추가된 증거가 확보된 바가 아닙니다.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장 2번 청구했다면 발부한 판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발부한 판사는 저는 재판에 영향을 심적으로 굉장한 부담을 받아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법학 교수란 분이 몇십 명이 1차 조희연 판사 영장 발부 안 했다고 가서 네. 데모를 하고 네. 그게 정상적인 상황 아니잖아요. 판사는 어디까지나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네. 자기가 판결을 해야 돼요. 구속영장 발부가 됐든 현재 뭐 형사사건을 처리하든. 근데 대한민국 자체가 약간 저는 비정상적인 상태라. 중간에 제가 하나 여쭤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국민 눈높이에만 맞춰서 여론을 의식한 수사를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셨었는데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국민들에게 발표가 됐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거기 있었던 기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건 대통령이 지시를 한 부분을 네. 직접 지시했다기보다 안종범 수석이 과잉해서 자기가 실행 계획을 적었을 수도 있는 거고 형법적으로 직접 증거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증거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뭐 특검은 그것이 차고 넘친다라고 예? 그렇게 해서 자 우리 검찰에서요. 그렇죠. 네. 검찰 가정을 봅시다. 이영렬 검사도 예? 이영렬 특수본도 자신이 없어서 직권 남용 직무유기 수준으로 기소를 했지 이 뇌물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그 짧은 한시적인 90일 플러스 또 뭐 연장 빌미 말씀해서 결국 실패를 했지만 그 뇌물죄를 밝힌다는 자체가 일단 상당히 기간도 짧고 무리예요. 네. 그런데 인권 온갖 범법 행위와 특검법 자체를 위반하고 인권 침해적 방법으로 그 하여튼 표현하기 굉장히 거북한 쥐어짜기식으로 네. 한마디로 예, 그렇게 자, 튼 그러면 거예요. 덜기식 수사를 해서 이재용 결국 구속시키고 최병무 그런 편집장님. 상황이라고 네. 저희가 보기에는 네, 사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첫 번째 영장 기각과 두 번째 영장 발부 그 사이에 네. 네. 사실 안종범 전 수석의 그 39건의 수첩이 중간에 이제 발견이 됐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특검이 갖다 놓고 자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앞에서부터 나가는 그 기록은 이제 뭐 수석부사관이나 이런 데 거고 뒤에서부터 오는 건 VIP라고 써가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 뒤에 VIP라고 적은 걸 본인의 의견을 거기에 많이 첨가했느냐 하면 안종범 전 수석은 특검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 얘기는 거기에 적지 않았다. 대통령의 말들을 그대로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게 이제 법정에 가서 판사가 자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이 뒤에서부터 적어나온 VIP의 지시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증거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뭐 재판의 승패가 갈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마음껏 생각하십시오. 그거는 뭐 생각하는 자유니까요. 그런데 하나 네.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을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 특검에 관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직접 하니까 사실관계를 제가 뭐 인정한다 안 한다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건 범위가 넘는 질문이고요. 저는 법률적으로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설사 특검에서 주장하는 모든 사실관계를 사실이라고 재판의 전제 사실로 재판부가 인정을 하더라도 네. 예? 아까 대가성 부분이나 공모 부분에 여전히 굉장한 의문이 남습니다. 네. 그 박 대통령이 뇌물죄로 직접 그 유죄로 결정 날라면 아직 큰 산이 지금 특검이 주장하는 산 외에 그게 네. 뭐 산으로 비유하면 높이가 2개의 산을 넘었다고 치면
앞으로 공모관계, 대가성 부분도 큰 두 개의 산이 그 재판 과정 자체에 판사들한테 입증을 해야 돼요. 검찰 측이. 지금 아니 비유를 하잖아요. 제가. 예. 그러니까 지금 중심에 놓은 거를 뇌물죄만 놓으니까 이제 얘기가 좀 꼬이거나 잘 안 되거나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직권 남용으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아니요. 그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 박근혜 제가 반론 대통령이 들어갈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미 반론, 직무유기는 특검에서 수사하면 사실 안 돼요. 이미 이영렬 특수본에서 할 만큼 다 했고 자기들이 수사 다 하고 거기에 관련성을 연결시킬 거는 이미 공포했어요. 거기서. 그리고 뇌물죄는 정말 자신 없으니까 특검으로 넘긴 거예요. 그 정확히 그 전제 사실을 아시고. 지금 그러면 말씀하시는 게 네, 특검의 수사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거의 그렇죠. 거의. 예, 그거는 뭐 자기 입장을 각자 얘기합시다. 그거는 시청자들이 판단을 하니까. 예,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오늘 대리인단 그 변호사님하고 같이 앉아 있으니까 제가 좀 불편한데 아, 죄송합니다. 저는 뭐 특검이 무리하고 그런 어색한 수사를 하는 것을 정교하게 분석하고자 나온 거고요. 특정 진영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특검 너 엉터리야라고 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의 어떤 그 토론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는 법률가인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 다 법률가 아닌가 다 뭐 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그거는 미리 제가 상의 드릴게요. 네. 조은현 변호사님께는 오늘 시청자분들이 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방송 전에 어떤 분들이 패널로 참석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의 상대 측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저는 주제를 탄핵 심판을 한다고 예, 근데 최민정 좀 전에 작가하고 이제 얘기해서 온 거지. 예, 근데 앉아 계신 분들에 이거는 대해선 특검은 처음이에요, 사실은. 네, 여기 그러니까 와서 이런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제기했죠.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 얘기하는 건 받는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는요. 언론과 교수 그리고 시사평론가 모두 국민들의 마음을 함께 변호사님과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들으실 때 같이 참여하실 때 좀 변호사님께서 한마디 양해의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양해. 예. 네, 그리고 제가 심심한 유감도 그냥 표시해 주시는 거죠. 아니요. 유감은 표명할 이유가 없는 게 네. 지금 수준을 법률가 제가 안 나오셨다. 저쪽 패널이 네. 그 변호사분이 안 나오셨다. 이거는 우리가 룰을 정함에 있어서 프로하고 아마추어가 게임 하는데 네네. 뭐 어떤 정도로 접자든지 그러면 프로니까 당신은 프로니까 글러브 끼지 말고 그러니까 글러브 끼고 하고 상대방은 맨주먹으로 하고 그건 공정한 상황이 아니죠. 저는 네. 그걸 지적합니다. 네. 토론 그런 부분에서도. 아니 그럼 그렇다면은 지금 글러브 끼고 저희가 같이 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왼주먹으로 그건 하시면 되잖아요. 할 수가 없는 게 눈높이가 법률가 기준인가. 네. 그냥 시청자한테 정서에 호소할 거냐. 정확한 논거들로 서로 토론을 해야 이게 정확히 이루어지는데 저는 유무죄냐 이런 부분을 누가 예단합니까? 그건 판사가 하는 거잖아요. 정확히.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국민 눈높이 하자 하면 저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수준에서 토론할 수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가 항상 감정적인 건 아니죠. 그럼요. 당연합니다. 이 그건 부분에 감정적인 대해서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건 말씀드리고 정정합니다. 싶습니다. 예. 또 감정적이지 않은 국민 눈높이에서 말씀하신 분들을 모신다는 전제로 오늘 모신 거라서요. 예, 변호사님. 그래서 오늘 저도 네. 조 변호사님의 이런 그 시각은 좀 불편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판에서 배심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 눈높이에 아주 그 일반인의 시각으로 그 하는 배심원단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저는 이제 그만 얘기하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K스포츠 미르재단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대통령이 뇌물죄로 지금 발표가 됐는데 그 문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이 K스포츠 미르재단을 그 퇴임 이후에 어떻게 좀 만들고 싶다. 그리고 기업들로부터 협찬을 좀 받아가지고 만들고 싶다라는 것은 그 통치행위의 일환 선의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기 뭐 최순실을 시켰더니 이거는 이게 부수적인 문제고 이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사익을 챙기려고 했다는 가장 아주 예단적인 그런 모습을 특검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걸 네. 아주 뭉뚱그려 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 어떻게 보면 통치행위 선의를 가지고 하는 그런 그 자세까지도 특검이 성급하게 지금 뇌물도 뭐 400몇 억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받을 것까지 예상해서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박영수 특검이 너무 좀 정치 색깔이 짙어지는 그런 그 특검 수사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치행위의 일환이 있다. 선의였다고 말씀하시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K스포츠 재단하고 미르 재단을 주도해서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고 네. 선의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특검이 발표를 했다는 거죠. 모호하게. 아니죠. 그거 왜 특검이 모호하게 발표를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첩에도 나오는 것처럼 박 대통령이 직접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름까지 짓고 관련된 이 임원까지 직접 누구누구 임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박 대통령이 주도를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게 다 나와 있잖아요. 증거라든가 정황들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을 주도해서 만들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일회재단 만들었을 때도 그때도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문제가 됐고 대통령이 통치행위의 일환이었다 하더라도 그냥 공익재단을 만드는 것인데 그걸 기업들한테 지금 삼성이 주장하는 것처럼 강요와 협박에 의해서 돈을 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저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금 얘가 좀 잘못된 게요. 50 시절에 그거는 이제 다 결과가 재판 결과가 다 나타난 사실이고 안종범의 수첩은 저도 못 봤는데 그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거 아니에요? 네. 아직까지는 진행형이란 말입니다. 근데 대통령은 그렇게 대가성 바라고 그런 거 한 적 없다고 그러고 있고 또 한쪽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만났어요. 청와대에서. 한쪽의 당사자인 이재용 부회장은 대가성은 없었고 대통령이 자꾸 돈 많이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건 분명히 대가성이 없다는 걸 지금 전제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뇌물죄로 성급하게 발표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그래서 말씀하신 그래서 말씀드렸던 네네. 건데요. 직권 남용하고 뇌물죄 부분은 좀 갈라가지고 얘기를 일단 하는 차원에서 1단계로 일단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이 정당한 방법으로 설립이 됐느냐 이 산을 넘어가야 그다음에 최순실이 어떤 것들을 그 안에서 역할을 했느냐 왜 삼성이 정유라한테까지 굳이 돌아가면서까지 220억 원을 지원하려고 했던 것이냐 실제로는 이제 77억 정도 지원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두 가지를 연결을 하면 이제 뇌물죄 문제가 적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K스포츠재단하고 미르재단도 본인은 만드는데 전혀 주도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최종 의견서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전에 대국민 담화에서 밝혔을 때는 선의로 박 대통령이 이 일을 지시하도록 한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최종 의견서에 오면은 박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도록 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박 대통령은 전혀 모른다고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김성환 평론가님은 혼동을 좀 하고 계신데요. 대통령이 전혀 아니다는 것은 난 1원도 안 받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전혀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을 만들 때는 그 좋은 취지 같아가지고 내가 기업들로부터 협조 요청을 구하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예. 어제 특검 결과 수사 결과에서는 재단을 어떻게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한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박 대통령은 일단 재단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나왔던 게 있었습니다. 이 최종 의견서에서 네. 어떻게 썼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박 대통령이 어떻게 밝혔냐면요. 정경련 주도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관련 수석으로부터 처음 들었을 때 기업들이 저와 뜻에 공감한다는 생각에 고마움을 느꼈고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지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뭘 하라 지시한 게 아니라 안종범 수석이 정경련하고 얘기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니 그러니까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걸 박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대국민 담화 때 박 대통령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물어보시면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네. 박 대통령이 선의로 그걸 만드는 걸 주도한 것처럼 얘기를 해왔어요. 지금까지는. 네. 근데 박 대통령이 최종 의견서에서는 그것 자체도 지금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주도를 했다고 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종범 수첩이라든가 이런데 직접 구체적인 액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지목해서 나왔으니까 저희가 박 대통령이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잠깐만요. 제가 아예 반론을 정리를 30초 안에 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변호사님? 네. 예, 저는 사실관계를 저는 그렇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분 말씀대로 한다 하더라도 네. 뇌물죄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거예요. 예, 말씀드리면 자 일단 공익재단 아시죠? 돈 함부로 꺼내 쓸 수 있습니까 개인이? 자기 재단 이사장도 아니고 뭐 아무 간부도 아닌데 그럼 횡령입니다 바로. 예, 그 공익재단에 들어가 있는 돈을 네. 공익재단 법리에 따르면 그러면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창조경제나 문화융성 이런 목적으로 K스포츠와 미르재단을 만들었던 거지. 예? 자기 퇴임 후에 그 돈을 꺼내 쓰겠다. 법적 횡령 등등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근거나 증거, 입증사실 검사가 해야 되는데요. 그건 재판 과정에 밝혀질 건데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네. 현재 상태로서. 공정한 발언의 네, 횟수를 위해서 근데 최병 편집장님께 그렇죠. 얘기하고 제가 정리를 하도록 보기에는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최순실 씨가 그 돈을 빼려고 했죠. 그게 네. 왜 그러냐면 그 재단의 기본 재산과 운영 재산의 비율이 보통 2대 8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보통의 재단은 2대 8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 재산이 훨씬 많고 운영 재산이 훨씬 작아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운영 재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돈에서 최순실 씨가 뭐 무슨 비덱 스포츠니 이런 데에서 그 K스포츠에 대한 돈을 빼먹기 위한 통로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법정에 가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재반박할게요. 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건 객관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자 보세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문화융성 활동이나 창조 경제 실행을 외국 대외적으로 글로벌하게 할 때 국가 예산이 금방금방 편성이 돼가지고 충분히 집행되거나 그런 부분에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약간 편법적인 측면은 있을지라도 불법을 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목적이라고 해서 밝혔고 재단을 만들었고 그 집행 과정에 최순실 씨가 자기 사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저도 그렇게 판단이 돼요. 네. 그리고 역대 대통령이 지난번에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 일회재단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그분들은 비자금 내지 통치자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이미 재판상 밝혀진 부분이에요. 액수도 현저히 적을 뿐더러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이것을 했다는 근거는 여론재판 외에는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일단 탄핵 심판 과정에서요. 과연 위법성 그리고 현저하게 헌법을 위배했느냐.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지난한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으로 또 결론 날 일이었습니다. 오늘 예정 시간을 훨씬 넘겨서 토론을 참여해 주셨어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